오랜만에 이 이슈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입니다. 오늘 국토부가 다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결정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예타안을 왜 바꿨냐라는 것은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프레임에 불과한 거죠. 만약에 예타안을 고수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사원 감사감이고 이거는 수사감입니다.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습니까? 야당의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정부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답변들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 주십시오.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지난번에 이제 일타 강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면 이번에는 또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100% 자신감이 있다라는 행동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국토부가 이 고속도로 건설 관련된 각종 모든 자료들을 다 일반하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이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노선 변경 자체가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가족들의 땅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이쪽으로 간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관련 자료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 중단선언을 했을 때는 결국 이 중단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고 예산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다 논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중단으로 인해서 다시 이 문제를 정말 정치를 빼고 순수하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만 보게 되는, 저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늘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입장과 자료 공개 자체는 정말 이 사업 자체가 정치를 걷어내고 오로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어떤 실용성, 그다음에 어떤 합리성, 이것만 가지고 좀 판단해 달라라는 것에 대한 저는 자신감이라 비롯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이번 자료 공개에서도 봤듯이 사실 이 김 여사의 어떤 이 가족 땅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증명하기가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이제는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교통량의 입장에서 저는 처음부터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토부 얘기는 이런 정도가 핵심 내용이네요. 백지화 선언은 충격요법이었고 그래서 유례 없이 전례 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근데 원 장관이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과 안 하면 앞으로도 백지화는 유지할 거다. 근데 이제 만약에 철회 수순을 밟는다면 민주당 사과할 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럼 명분은 국토부 입장에서 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특혜 프레임 자체는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이것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특혜 프레임 자체는 백지화 프레임으로 맞섬으로써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고요. 대신 백지화가 되게 되면 두물머리를 방문하는 수도권 시민들, 그리고 서울로 오고 가고 싶어하는 양평 시민들의 이 교통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새로운 논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그러니까 특혜 프레임은 없애고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이라는 새로운 이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의 어떤 여기까지 내다보고 백지화를 선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과정만 놓고 보면 어쨌든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특혜 논란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측면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이 양평 고속도로 실제로 어디가 양평 주민들 혹은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수도권 시민들뿐만 아니라 양평 시민들까지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이런 고속도로 건설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어떤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사과 유무와 상관없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좀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구속을 언급하면서 처가에 대한 위기가 본격화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이 장제원 의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건부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모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를 처음 제기했었던 본인의 과거를 덮고 싶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위원장의 속내는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장모 구속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인 것 같습니다. 좀 이 얘기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일단 이 고민정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민정 의원이 사실은 2018년도에 장제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을 최초로 공개 제기했습니다. 예. 그 사건이 이제 여기까지 좀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마 그 부분을 좀 지적한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이 이제 가짜뉴스 퍼날랐다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이 2018년 이후로 장제원 의원이 당시 야당 의원 시절에 다시 그 다음 연도에 이 사건을 이제 자기가 잘못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최초 제기해서 이 사건이 이어진 게 아니라 본인은 한번 뭐 정리를 했다 약간 이런 뜻으로 좀 읽힙니다. 근데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 얘기는 장제원이 예전에 윤 대통령의 좀 아픈 곳을 국감 때 건드렸고 그게 이제 부메랑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결국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다. 그래서 지금 과방위원장작을 그래서 좀 물러나려고 하는 것도 이게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 아니냐? 고민정 의원의 주장에서 단 한 가지 사실은 2018년 9월 국감장에서 예. 당시 야당이었던 장제원 법사위원이 이 통장 잔고에 대해서 최초 의혹 제기한 것만 팩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고민정 의원의 자의적인 정치적 해석인데요. 제가 틀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정 의원이 빠뜨린 건 뭐냐면 오늘 장제원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만 2018년 9월에 국감장에서 한 건 맞지만 그다음 2019년 7월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리잖아요. 예. 그때 이미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총장으로서 인사청문회도 당시 장제원 의원이 청문위원이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게 나옵니다만 모두 발언해서 지난해 내가 그 장모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조사를 해봤지만 나온 게 없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인 윤석열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했으니까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문제를 팩트가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고민정 의원이 오늘 느닷없이 나와서 그때 제기해서 아마 그 부메랑으로 오늘 엊그제 법정 구속이 됐으니 대통령 눈치 봐가지고 사퇴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 완전히 소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고민정 의원이 놓친 건 뭐냐면 당시 제기한 건 장모의 통장 잔고 위조에 대한 의혹이었지 그것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이번에 법정 구속 밝혀진 것도 장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련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 근데 상당히 잘 하시네요. 제가 그때도 캠프 때부터 그리고 선대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놓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장모가 법정 구속된 것이 마치 민주당에서는 처가 리스크의 시작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처가 리스크가 종결된 거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일단 뭐 근데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여러 공세를 좀 퍼붓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볼까요? 앞으로 가짜뉴스 유포자는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근식 교수께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권위와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제발 그만 싸우고 수해 현장 가서 봉사활동 좀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방검복 입고 다녀야겠네. 신림동 이제 그 사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양평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런 뭐 해법도 좀 제시해 준 것 같은데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마지막 얘기는 저희가 준비한 보훈 얘기입니다.